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사의 연결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길게 말할 수 있어요. 연결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길게 연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짧게 말했던 것을 뭐하고 뭐해서 뭐하니 뭐해와 같은 형태로 길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일본어에서는 태를 붙여요. 그래서 동사의 태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옛날에는 이 태형을 붙일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워낙 많아서요. 음이 편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음편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자연스럽고 길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연결형도 달라지는데 동사의 종류는 크게 일류동사, 이류동사, 그 다음에 삼류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류동사의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로 끝날 수 있냐면 우, 쿠, 스, 느, 후, 무, 유, 루로 끝나는데 루 앞에 어떤 모음 올 때 아, 우, 오와 같은 모음을 갖는 히라가나가 오면 일류동사라고 했어요. 자, 이류동사는 루로 끝나는데 앞에 오는 게 이모음이거나 에모음일 때 이류동사. 삼류동사는 두 가지 있죠. 쿠르, 오다, 스루, 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류동사, 이류동사, 삼류동사인 거에 따라서 뭘 붙였냐면 마스형, 뭐뭐입니다. 정중형의 표현이 되거나 나이형, 해석이 뭐뭐하지 않다 라고 해서 부정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동사의 종류만 구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연결형은요, 일류 동사 종류 안에서도 마지막에 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형태 변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일류동사는 우나, 그나, 스, 느, 후, 무, 유, 루와 같은 경우로 끝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로 끝났을 때이냐면요. 자, 우나, 스나, 르로 끝났을 경우. 뒤에 뭐뭐하고 태를 붙일 때는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마지막 끝났던 것이 초금으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쿠로 끝나는 경우와 동사가 쿠인데 탁점이 붙어서 구로 끝나는 경우 태를 붙일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발음으로 바뀌어요. 다만 탁점이 없었으면 태에도 탁점이 없지만 탁점이 마지막에 있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는 이로 바뀌고 이 태에도 탁점이 따라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스로 끝나는 경우 태를 붙일 때 이 스가 시로 바뀝니다. 자, 어떤 거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안 한 거, 느나, 부나, 무와 같은 형태로 끝났을 때 태를 붙일 때요. 얘네들이 뭘로 바뀌냐면 핫송비, 이라고 하는 발음. 여기는 특이하게 태가 다 대로 발음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동사 일본어는 마츠예요.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리니와 같은 형태로 테로 바꾸고 싶으면, 자, 마지막 츠로 끝났죠? 예, 츠로 끝나는 경우에, 자, 요거 뭘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초금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 츠가 뭘로? 작은 초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면 형태 변화 어떻게 됩니까? 맞대가 되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려와 같은 의미가 되면 맞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초또 맞대 그다사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다가 기다려로 바뀔 때 초금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다른 거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키쿠 이거 아니고요.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일본어로 듣다를 키쿠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듣고 들어서 들어주세요 라고 만들고 싶어. 테를 붙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쿠로 끝나는 경우는 뭘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이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쿠가 뭘로 바뀌냐면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 어떻게 되냐면 기테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할 때 요구 기대 그다사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형태 볼게요. 네, 스로 끝나는 동사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할 화자죠. 읽기는 하나스 말하다 라고 읽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말하고 말하니 말해서, 자, 태를 붙이려고 보니까 마지막 스로 끝나는 일류동사는 뭘로 바꿔준다? 시로 바꿔준다. 그래서 말하고 말하니 말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시테. 그래서 말해주세요. 하나시테 그다사이. 하나시테와 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누나, 부나, 무로 끝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다 라고 하는 동사 노무라고 해요. 자, 마시고, 마시니, 마셔서. 제가 마셔서 얼마 안 남았어. 자, 뒤에 뭐 붙일 거냐면, 그쵸, 태 붙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무로 끝나는 면류동사, 일류동사 뭘로 바꾸래요? 로 바꾸래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탁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시고 마시니 마셔서 논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탁점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예외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자주 나오는 동사죠. 이쿠라고 하는 동사. 자, 요걸 가지고 가고, 가니, 가서와 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원래 태를 붙일 때 쿠로 끝났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이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자꾸 발음하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는 초금으로 바뀌어요. 쌤 왜 이래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변해요.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어서 이 문법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끔 틀린 게 나올 때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배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흉내내고 규칙을 먼저 배우지 않아요. 말을 먼저 배우죠. 근데 그렇게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고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사는 환경, 주변이 다 일본어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어른들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일정 부분 묶어서 규칙을 만드는 게 문법이에요. 국어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한다, 우리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문법을 굳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문법이 오히려 어렵기도 하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규칙을 다 알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2외국어로서 배우기 때문에 규칙을, 일관성 있는 것을 묶어서 먼저 배워야 하지만 그 규칙이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말할 때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 규칙과 다른데 실제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외들은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고, 가니, 가서라고 하면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루동사 태 붙일 때요. 이루동사는 고마운 애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돼요. 마스도 나이도 다 뺐었죠. 태도 빼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코코미테 구다사이 라고 할 때요. 이루동사는 마지막 빼고 태 붙이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발음이에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된소리 발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밑대, 다베떼와 같은 형태로 쓰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가볍게 두 박자입니다. 밑에, 다베떼 이와 같은 형태로 발음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삼류동사에 태 붙일 때는요, 규칙 없다고 했죠. 오고 오니 와서 태, 하고 하니에서 시태. 이것도 발음 주의하세요. 키때, 시때 아닙니다. 시태, 시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동사 연결형, 태형은 왜 중요하냐? 한 가지 더 있어요. 얘와 형태를 같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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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니 나니 타리, 나니 나니 타라와 같은 형태도 얘와 형태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동사 뒤에 타를 붙이면 뭐뭐 했다, 과거형. 나니 나니 타리, 뭐뭐 하든지, 병렬, 연결. 나니 나니 타라, 뭐뭐 한다면, 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형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형태를 알아두면 굉장히 많은 말들로 확장되겠죠. 자, 우리가 일과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제목 기억나세요? 오하 나미니 있다 고토 아루. 여기네요. 동사 뒤에 타 붙여서 뭐뭐 했다, 갔다예요. 그런데 자, 나니나니 타 코토가 아루라고 하면 동사의 과거형, 타 코토가 아루, 뭐 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스는 아루의 정중한 형태죠. 있습니다예요. 니혼데 어디 어디에서, 홈스테이요 뭐뭐을 타 코토가 아리마스,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 들어가야 돼요? 했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 삼류동사죠. 스루, 시테로 바뀌었으니까 타 형태 어떻게 바뀌어요? 시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어떤 거 들어가야 되냐면 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니혼데 홈스테이요 시타 코토가 아리마스,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와 같은 과거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신칸센니 타 코토가 아리마스. 기본 형태 동사 뭐 주어졌냐면 노루, 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타다를 가지고 신칸센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탄 적이 있습니다예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오예요. 일류 루 앞에 아우오로 끝나면 몇류동사? 일류동사라고 했어요. 일류예요. 일류동사 타 붙일 때 마지막이
르로 끝나는 경우는 뭘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초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탔다라고 하면 놓다가 됩니다. 타고 놓대, 타든지 놓다리, 탄다면 놓다라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거 들어가야 되냐면 탔다, 놓다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신칸센이 놓다 것도가 아리마스. 신칸선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와 같은 경험의 형태가 됩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연결형, 태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연결형은 뭘 붙여서 만든다고요? 태 형태를 붙여서. 근데 이 태 형태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동사의 과거형. 타, 타리, 타라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저하고 총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의 문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사의 종류부터 정중형, 마스형, 나이형, 연결형, 과거형까지 꼭 연습하고 기억해 주는 시간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